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등장인물의 이름, 나이, 직업, 지역 등을 변경하여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연 본질적 감동과 의미는 실화 그대로이니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AI로 제작된 인생 감동 사연이며 심쿵 사연에서 제작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사연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영희야, 너 아직도 부산말 쓰네? 서울 산 지가 언젠데. 그래도 시장에서 장사는 잘 되지? 여러분, 제가 들은 이 말이 어떤 기분인지 아십니까? 30년 만에 만난 친구가 저한테 던진 첫 마디였어요. 저는 올해 65세 김영희라고 합니다. 부산 동래구에서 태어나 서울로 시집와서 40년을 살았지만 아직도 부산 사투리가 남아 있어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아직도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시원하게 끝나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우선 제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부산에서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작은 구멍가게를 하시는 걸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장사라는 것에 대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요.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버는 거니까요. 20대에 서울로 시집을 왔는데 처음에는 정말 적응이 어려웠어요. 서울 사람들이 부산 말을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는데 사투리만큼은 고치지 않았어요. 제 정체성이니까요. 우리 남편 박철수 씨를 만난 건 결혼 중 매소에서였어요. 첫인상은 솔직히 별로였어요. 너무 수수하고 조용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니까 정말 진실한 사람이더라고요. 거짓말을 모르고 허세 부리는 것도 싫어하고요. 결혼 후에 남편이 건설 일을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힘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활이 괜찮더라고요. 남편이 워낙 성실하고 똑똑해서 일을 잘했거든요. 저도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시작했어요. 요리하는 걸 좋아하니까요. 그렇게 40년을 살았는데 강남에 있는 호텔 연회장에서 30년 만에 대학 동창회가 열렸어요. 저는 평소에 입던 검은색 정장에 가방 하나 들고 갔습니다. 별로 꾸미지도 않고요. 제가 원래 그런 성격이거든요. 수수하게 사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연회장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동창들이 다 명품으로 치장하고 와 있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쩍번쩍하게 말이에요. 샤넬 가방에 에르메스 스카프, 명품 시계까지.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들 같았어요. 가장 먼저 저를 알아본 게 손명자였어요. 얘가 약사 남편을 뒀다고 늘 자랑하던 애죠. 어머 영희야. 30년 만이네. 반갑게 인사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위아래로 흘러보는 눈빛이 뭔가 이상했어요. 영희야, 너 변한 게 없네. 여전히 수수하게 입고 다니는구나. 이게 칭찬인지 놀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윤복순이가 다가왔어요. 얘는 변호사 남편을 뒀다고 늘 으스대던 애입니다. 우와 영희야. 정말 오랜만이다. 그런데 너 지금 뭐 해? 결혼해서 뭐 하면서 살아? 아, 나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해. 제가 이렇게 대답하자마자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때 한정숙이가 끼어들었어요. 얘는 대학 교수 남편을 뒀다고 코가 하늘 찌르던 애죠. 어머 시장에서 장사를 해? 힘들겠네. 동정하는 척하는데 눈빛은 완전히 무시하는 거였어요. 저도 바보가 아니니까 다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부부가 같이 하니까 괜찮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손명자가 물어봤어요. 남편분은 뭐 하시는데? 우리 남편은 건설 일해. 이 말을 듣자마자 걔들 표정이 더 이상해졌어요. 서로 눈짓하면서 뭔가 수근거리더라고요. 식사 자리에 앉았는데 자연스럽게 저만 구석자리에 앉게 됐어요. 다른 동창들은 모두 가운데 좋은 자리에 앉고요. 영희야, 남편분이 건설 일 하신다고 했지? 뭐 하시는데 현장 관리 같은 거? 손명자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말투가 완전히 무시하는 거였어요. 응, 현장 일해.
제가 간단히 대답하니까 걔들이 킥킥거리면서 웃더라고요. 윤복순이가 말했어요. 아, 그럼 힘드시겠네. 요즘 건설 현장 일도 불안정하고.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는데 속으로는 우습게 보는 게 뻔히 보이더라고요. 한정숙이가 또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영희야, 너 아직도 부산말 쓰네? 서울 산 지가 얼마나 됐는데. 나는 원래 이래. 부산 사람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걔들이 서로 보면서 웃었어요. 에이, 그래도 좀 고쳐야지. 여기가 어딘데, 강남인데. 손명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식사하면서도 계속 이런 식이었어요. 영희야, 시장에서 장사하면 얼마나 벌어? 많이 힘들지? 요즘 전통시장도 어렵다던데 괜찮아? 우리는 몰라서 그래. 장사해본 적이 없어서. 하나하나가 다 무시하는 말투였어요. 장사를 천하게 보는 거죠. 그러더니 자기들 자랑이 시작됐어요. 우리 남편이 이번에 또 승진했어. 이제 약국 3개째 내게 됐거든. 우리 남편은 로펌에서 파트너 됐어. 요즘 사건도 많이 맡고. 우리 남편은 대학에서 교수의 회장 맡았어. 정말 바빠. 자기들끼리 자랑하면서 저는 완전히 따돌렸어요. 마치 제가 거기 없는 사람처럼요. 그러다가 손명자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영희야, 남편분은 왜 안 왔어? 다른 사람들은 다 부부 동반인데. 우리 남편은 오늘 현장에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걔들이 또 킥킥거렸어요. 윤복순이가 말했어요. 아, 현장 일이니까 갑자기 일이 생기는구나. 그래도 이런 모임에는 시간 내서 와야 하는 거 아니야? 한정숙이가 또 끼어들었어요. 맞아. 아무리 바빠도 이런 자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우리 남편은 아무리 바빠도 이런 모임은 꼭 참석해. 제가 뭐라고 변명하겠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그러더니 본격적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영희야, 솔직히 말해봐. 생활이 많이 어렵지? 시장 장사도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 텐데. 현장 일도 나이 들면 못하잖아. 앞으로 계획은 있어? 하나하나가 다 저를 불쌍하게 보는 말투였어요.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때 손명자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영희야, 혹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친구끼리잖아.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완전히 저를 동정하는 거였어요. 마치 자기들이 저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듯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고마워. 그런데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말했는데도 걔들은 계속했어요. 에이, 괜찮긴 뭐가 괜찮아. 보면 알잖아. 맞아, 영희야. 우리 앞에서 체면 차릴 거 없어. 친구끼리인데.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하지만 어른답게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연회장 밖이 시끄러워지더라고요. 밖에 무슨 일 있나? 한정숙이가 창문 쪽을 보면서 말했어요. 그때 호텔 직원이 연회장으로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김영희 여사님 계신가요? 제가 손을 들었어요. 저예요. 아, 여사님. 회장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직원이 이렇게 말하는데 동창들이 다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회장님? 누가? 손명자가 물어봤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자세한 건 모르지만 아주 중요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로비에 경호원들도 와 계시고요. 직원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동창들 얼굴이 궁금해졌어요. 제가 어떤 중요한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게 신기한가 봐요. 그럼 제가 내려가 볼게요. 제가 일어서자 손명자가 말했어요. 우리도 같이 가볼까? 궁금하네. 다른 애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다 같이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 내려가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 명 서 있더라고요. 경호원들 같았어요. 그리고 로비 한가운데에 우리 남편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 현장에서 보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맞춤 정장을 입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여보. 제가 남편을 부르자 호텔 지배인이 달려왔어요. 회장님. 안녕하십니다. 지배인이 허리를 90도로 숙이면서 인사했어요. 그 순간 제 뒤에 있던 동창들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회의가 길어졌어요. 그때 지배인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박철수 회장님, 준비해둔 VIP룸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그 순간이었어요. 제 뒤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돌아보니 손명자가 들고 있던 핸드백을 떨어뜨린 거였어요. 윤복순이는 입을 벌린 채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한정숙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벽에 기대고 있었어요. 남편이 동창들을 보더니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영희의 남편 박철수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다들 충격에 빠진 것 같았어요. 지배인이 다시 말했어요. 회장님, 이분들도 함께 VIP룸으로 모실까요? 남편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저는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저를 무시하던 애들이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된 거죠. 친구들이니까 같이 가죠.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럼 모두 VIP룸으로 모시겠습니다. 지배인이 앞장서서 우리를 안내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동창들은 아직도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물어봤어요. 왜들 그래? 얼굴이 왜 그렇게 하얘? 그제야 손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영희야. 남편분이 정말 회장님이야? 응, 건설회사 회장이야.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윤복순이가 또 물어봤어요. 어느 건설회사? 박철수 건설. 들어봤어? 그 순간 한정숙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 박철수 건설이면 서울 강남 절반을 지은 그 회사 아니야? 남편이 겸손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과찬이세요. 그냥 작은 건설회사입니다. 작은 건설회사라고요? 박철수 건설은 국내 5대 건설회사 중 하나인데 말이에요. VIP룸에 도착해서 앉았는데 동창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그동안 영희가 친구분들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드디어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때 손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가 몰라서. 영희를.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 영희가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한다고 했죠? 맞아요. 우리 부부가 취미로 하는 거예요. 영희가 요리를 워낙 좋아해서요. 취미로 한다고요? 그럼 제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반찬 만드는 게 취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현장 일한다고 했는데 맞아요. 제가 직접 현장을 돌아보거든요. 회사 일이니까요. 남편이 이렇게 설명하니까 동창들 얼굴이 더 하얘졌어요. 윤복순이가 물어봤어요. 그럼 영희가 지금까지. 네, 저희 부부는 평소에 조용히 살려고 해요. 영희도 그런 성격이고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그때 호텔 직원이 음료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평소 드시던 와인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친구분들도 편하게 드세요. 남편이 이렇게 말했는데 동창들은 손도 못 대더라고요. 한정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희야, 우리가 아까. 뭐? 제가 일부러 모르는 척했어요. 아까 우리가 시장 장사 얘기하고 부산말 얘기하고. 아, 그거? 괜찮아. 사실이잖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더 당황하더라고요. 손명자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영희야, 미안해. 우리가 정말 몰라서. 몰라서 뭘? 우리가 너를 무시했어. 정말 미안해. 그제야 솔직하게 나오더라고요. 윤복순이도 말했어요. 영희야, 우리가 너무 못했어. 용서해줘. 한정숙이도 울면서 말했어요. 영희야,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너를 그렇게 대해서.
그때 남편이 저한테 조용히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남편 눈빛이 변했어요. 친구분들이 영희를 무시했나요? 남편이 조용히 물어봤는데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동창들이 더 떨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손명자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말을 끊었어요. 영희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영희를 무시했다면. 남편이 말을 멈췄는데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그때 제가 끼어들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난 일이에요. 남편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영희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리고 동창들을 보면서 말했어요. 영희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돈이 많다고 자랑하지도 않고 권력을 내세우지도 않죠. 그런 영희를 친구분들이 알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동창들은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 후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까지 저를 무시하던 애들이 이제는 지나치게 친절해졌어요. 영희야, 물 좀 더 드릴까? 영희야, 이거 맛있어. 먹어봐. 영희야, 덥지 않아? 에어컨 틀까? 갑자기 180도 달라진 태도가 오히려 더 어색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일어서려고 하자 손명자가 말했어요. 영희야, 우리 앞으로도 자주 만나자. 글쎄, 앞으로는 바쁠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당황하더라고요. 바쁘다니. 뭐가 바빠? 회사 일도 있고 자선단체 일도 있고. 사실 저는 여러 자선단체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것도 비밀로 하고 있었거든요. 윤복순이가 물어봤어요. 자선단체? 응, 몇 군데 하고 있어. 남편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영희는 정말 많은 봉사활동을 해요. 저보다 더 바쁘답니다. 동창들 얼굴이 더 하얘졌어요. 자기들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은 거죠. 우리가 나가려고 하자 손명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영희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못했어. 이제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제가 이렇게 말하고 남편과 함께 나왔어요. 로비에서 남편이 물어봤어요. 정말 괜찮아요? 응, 이제 속이 시원해. 사실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저를 무시하던 애들이 진실을 알게 된 거니까요. 그 후로 동창들한테서 연락이 계속 왔어요. 영희야, 우리 정말 미안해. 영희야, 한 번만 만나자. 영희야,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어떤 관계는 한 번 깨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진짜 친구라면 제가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똑같이 대해줬을 거예요. 하지만 걔들은 제가 부자라는 걸 알고 나서야 태도를 바꿨죠. 그런 친구들과 다시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진짜 친구들과만 시간을 보내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남편도 말했어요. 영희 같은 사람이 진짜 상류층이야. 겸손하고 진실하거든.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봐야 하는 거죠. 제 동창들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친구를 잃게 된 거죠.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올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몇 달 후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경제 뉴스에서 우리 남편이 나오는 거예요. 박철수 건설이 서울 강남에 초대형 복합 쇼핑몰을 짓는다는 소식이었어요. 뉴스에서는 박철수 회장의 새로운 도전이라고 하면서 남편 인터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쇼핑몰이 들어설 자리가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손명자네 약국 근처였어요. 며칠 후에 손명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영희야, 혹시 시간 있니? 나 좀 만나줄 수 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만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 간절하게 부탁해서 한 번만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손명자 얼굴이 완전히 상해 있더라고요.
살도 빠지고 말이에요. 영희야, 나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우리 약국 있는 그 건물. 재개발 들어간대. 박철수 건설에서. 아, 그 얘기구나 싶었어요. 남편한테서 들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임대로 약국했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나가라고 해. 재개발 때문에. 손명자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다른 곳에 약국 차리려고 해도 임대료가 너무 비싸. 요즘 강남은 정말 장사하기 힘들어. 제가 그냥 들어주고 있었어요. 영희야, 혹시 남편분한테 부탁 좀 해줄 수 있어? 우리가 계속 그 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게. 아, 이래서 저한테 연락한 거구나 싶었어요. 명자야, 그건 회사 일이라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영희야, 제발. 우리가 그동안 너한테 못했던 것 다 알아. 정말 미안해. 그런데 이번만은 도와줘. 손명자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빌더라고요. 명자야,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정말 회사 일은 제가 관여하지 않아. 남편도 그런 거 싫어해. 사실이었어요. 저는 남편 회사 일에 절대 끼어들지 않거든요. 그 후로 윤복순이랑 한정숙이도 연락을 해왔어요. 이유는 다 비슷했어요. 윤복순이네 남편이 다니는 로펌이 우리 회사랑 분쟁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서 문제로요. 그래서 남편 변호사가 일거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한정숙이는 남편이 다니는 대학교에서 우리 회사가 기부금을 끊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남편 교수직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요. 모두 다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동안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니, 도와주지 못했어요. 정말로 회사 일에는 관여하지 않거든요. 몇 개월 후에 들은 소식으로는 손명자네 약국은 결국 문을 닫았다고 해요. 윤복순이네 남편도 로펌에서 나와서 개인 사무실을 차렸다고 하고요. 한정숙이네 남편은 다른 대학으로 옮겼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들이 어려워진 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동정하지도 않고요. 그냥 인생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법이에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시장에서 반찬 가게도 여전히 하고 있고요. 손님들이 사장님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라고 할 때가 가장 기뻐요. 자선단체 일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이 정말 보람이 있거든요. 남편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이제는 회사 일 때문에 너무 바쁘게 살지 않으려고 해요. 여보, 우리 나이에는 건강이 최고야. 남편이 늘 하는 말이에요. 요즘에는 부산에 있는 친정도 자주 가요.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자주 뵙고 싶거든요. 어머니가 말씀하세요. 영희야, 너는 참 복이 많다. 좋은 남편도 만나고 돈 걱정도 없고. 어머니, 그런데 가장 큰 복은 어머니가 제 어머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머니가 좋아하세요. 부산에 갈 때마다 옛날 친구들도 만나요. 진짜 친구들 말이에요. 걔들은 제가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똑같이 대해줘요. 영희야, 너는 변한 게 없다. 여전히 우리 영희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서울 동창들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가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듣긴 하지만 직접 만나지는 않아요.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의 차이를 확실히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잘 나갈 때만 다가오는 사람은 진짜 친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을 외모나 직업, 가진 돈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봐야 해요. 저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거든요. 돈이나 지위보다는 진실한 마음이 더 소중해요.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따뜻한 마음이 더 아름다워요. 지금도 저는 시장에서 반찬 만들 때 가장 행복해요. 손님들이 맛있어요라고 할 때 그보다 기쁜 일이 없어요. 남편도 여전히 현장을 돌아다녀요. 물론 이제는 회장님이니까 직접 일하지는 않지만 직원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진짜 대단해요. 그분들 덕분에 회사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늘 하는 말이에요. 우리 부부는 평생 이렇게 겸손하게 살려고 해요.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면 안 되거든요. 어쩌면 제 동창들이 저를 무시한 게 오히려 좋은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덕분에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됐으니까요. 인생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해요. 남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요. 반대로 남에게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하면 좋은 일이 생겨요. 저는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요. 가식적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진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을 찾으세요.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보물이에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감동적인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해 주시고요. 댓글에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이나 나이, 성별 같은 것들을 써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